우리 인간이 결과나 꿈이 거창하면 과정도 거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작은 변화였죠? 우리 인류의 수많은 다른 혁신들, 작은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구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메타인지로 하여금 그걸 낯설게 보게 만들면 인간은 그때 지루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메타인지가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메타인지가 무언가를 낯설게 보지 않게 만들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들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제임스 와트가요,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 만들었고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사를 바꿨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이 증기기관을 가지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만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나라에서 증기기관차를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게 왜? 뭐가 이상해? 이걸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전에 기차가 다 이렇게 생겼대. 딱 이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름저러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헐. 아니 왜 그렇게 어이없어 하니? 그럼 어떤 아이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기관사 아저씨 오래 못 살아요. 요즘 미세먼지 조금만 벌어도 엄마가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아저씨는 3도 화상으로 45분 이내에 사망하십니다. 실제로 저 말도 안 되는 설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관사들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추적을 해봅니다.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계를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했나? 메타인지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기 전날까지 이 사람들한테 제일 익숙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맞아요. 마차였던 거예요. 인류사를 바꿀 만한 새로운 물건을 손에 쥐고도 내게 원래 익숙했던 것을 기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세계 최초의 연필이에요. 1565년도에 발명됐죠. 연필은 정말로 고맙고 혁신적인 필기구입니다. 왜겠습니까? 지울 수 있죠.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립니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요, 1770년에 발명됩니다. 연필 발명해놓고도 우리는 무려 100년 넘게 조심히 썼어요. 더 가슴 아픈 건요, 이거 두 개 만나는데 100년이 더 걸립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이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메타인지를 이해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있는 그 대로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삶의 질과 생각의 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덩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활동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어요. 보통 심리학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왜 심리학했어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칼 덩커는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도와줄까를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힐까를 연구한 심리학자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고문이나 안 좋은 걸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정말 풀기 어려워서 괴로워하는 문제를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요즘 말로 치자면 먼 태죠. 이런 독특한 심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만든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못 빠져나온가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과 지혜와 이런 것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칼 덩커가 만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에서도 수많은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줘봤는데 이 문제를 30분 내에 해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모든 대학에서 똑같습니다. 단 10%. 그러니까 90%는 갑자기 실어증이 와요. 하다가 30분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시경이나 아니면 궤복 수술 이런 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를 몸 바깥에서 안쪽으로 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레이저로 위에 있는 종양에다 대고 쏘면 종양이 제거되는 건 좋겠지만 얘가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도 통과하죠. 걔네도 구멍이 뚫려요. 걔네도 손상이 됩니다. 종양 제거하는 의미가 없죠. 자, 그렇다고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를 안 망가뜨리려고 레이저를 약하게 쏘면요. 얘는 중간에 있는 다른 신체 조직은 안 망가지지만 이젠 종양이 제거가 돼요. 다른 모든 방법은 불가능하고 이 레이저를 몸 바깥에서 안으로 쏘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세영 씨 예를 들자면.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에요. 쉽지 않죠? 네. 네. 이현희 씨 어떻게 혹시? 되게 이제 no pains, no gains 아닙니까? 네네. 아픔 없이 이루어지는 뭐 승리랄지 수익물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 받아들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신체 조직 망가지는 걸 감수해라. 예. 요 말씀이시죠? 김상중 씨는 혹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어증이 오는데. 정말 학생들이요, 이 문제를 받으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 라고 보여주면요, 모든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왜?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으로 영어권 대학에서 제가 이걸 할 때 대부분 F나 S로 시작하는 감탄사를 내뱉어요. 설마니 여기서 F가 fantastic 이런 거 아니겠죠? S가 뭐 슈퍼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바로 이 오른쪽을 보십시오.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됩니다.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들어갈 때 하나씩은 다 약한 레이저죠.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합쳐지면 6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6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태우면 종이만 태울 수 있지만 동네 친구 녀석들이 6명, 7명이 하나씩 다 가져와서 나에다 한 번에 대면은 나무도 태울 수 있죠. 간단한 아이디어죠. 이거를 생각해내는 친구들이 10%밖에 안 됩니다. 못 푸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대학의 실명을 말하지 않을 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90%는 이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